안녕하세요. 오늘은 봄 기운이 제법 느껴지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직 찬바람이 귓가를 스치지만 한겨울의 차디찬 느낌은 아닌 듯한 것 같군요. 머지않아 남쪽으로부터 꽃 소식이 들려오겠지요. 이제 2월하고도 중순으로 접어들었기에 곧 따뜻한 봄이 오리라 기대하며 오늘은 과연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아직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게임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SN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것을 두고도 이렇게 다양한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메타버스로 발전해온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경험의 차이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메타버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메타버스의 요소는 무엇을 살펴보고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 그래픽카드 시장 점유율 1위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메타버스 세상을 활짝 열어젖힌 한마디였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도 페이스북의 미래는 메타버스에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상장 당일에만 주가가 54.44%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는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경제 활동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메타버스의 뜻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메타는 초월, 가상을 뜻하는 접두사인데 여기에 우주, 세계를 뜻하는 영단어 유니버스가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초월세계, 가상세계가 됩니다. 현실을 초월한 세계, 현실에는 없는 가상의 우주 등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죠.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시점은 1992년 출간된 미국의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서 이 가상현실 세계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메타버스인 것입니다. 메타버스엔 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메타버스의 3요소는 현실, 가상, 실감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가상 세계, 그리고 두 세계를 융합하는 촉매제가 될 실감 기술입니다. 실감 기술이 갖춰야 할 조건은 극한의 몰입감입니다.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도 현실 세계의 몇 가지 요소가 그대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커뮤니티와 경제 그리고 항상성입니다. 먼저 경제 분야인데 예를 들면 메타버스 게임으로 분류되는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있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당근을 수확합니다. 이 당근과 물고기를 팔아 게임 속 화폐인 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배를 이용해 내 섬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집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물물 교환을 넘어 현실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화폐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플랫폼 운영자의 몫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화폐를 현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상세계의 지갑이
현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상세계의 지갑이 현실 세계의 지갑에 영향을 미칠 때 메타버스가 완성됩니다. 메타버스 속 아바타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 플랫폼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 화폐를 현실에서 이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속에서 한 일의 대가로 현실의 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 속 당근을 판 대금을 예를 들면 내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받는 식이죠. 더 나아가 메타버스에서 생성한 재산을 메타버스에서 거래할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가상자산의 등장입니다. 가상화폐 역시 현실보다 메타버스 안에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처럼 몰입감을 고도화하고 가상세계를 꾸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현실 세계와의 연계입니다.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경제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의 세상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즉, 메타버스로 기능하기엔 어렵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유형은 어떻게 나뉠까? 메타버스의 유형은 첫 번째 증강현실, 두 번째 라이프 로깅, 세 번째 가상세계, 네 번째 미러월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증강현실인데 명칭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증강현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기술의 이름이자 이러한 유형의 기술을 통해 구현한 것이 바로 AR입니다. 현실 세계 위에 스크린과 같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이용해 각종 가상의 사물과 인터페이스를 겹쳐 올리는 기술입니다. 현실 지구에서의 경험보다 사용성이나 편의성이 더욱 증강되죠. 최근 일부 자동차 브랜드에서 옵션으로 제공하는 HUD 기술이 이런 증강현실 기술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자동차 앞 차량 주행과 관련된 정보들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입니다. 신체, 감정, 경험, 움직임 등 이용자의 사적인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생긴 일들을 디지털 공간에 저장하고 공유하는 방식이죠.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의 진짜 힘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쌓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상세계입니다. 보통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할 때 언급되는 대부분이 이 가상세계에 속하죠. 여기서 가상현실, 즉 가상세계에 접속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VR은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가장 진보된 기술 중 하나이지만 VR 그 자체로 하나의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구축하지는 않습니다. VR은 주로 머리에 뒤집어 쓰는 헬멧 형태의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형태로 제작됩니다. 네 번째로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는 물리지구를 사실적으로 복제, 재현하고 그 위에 추가 정보를 덧붙인 메타버스의 유형입니다. 물리지구의 정보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을 넘어 정보적으로 확장된 세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거울 세계의 예시로 2020년 11월 출시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구 전역을 블록화해서 가상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는 어떤 역할을 할까? 메타버스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는 것은 나의 아바타이다. 나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아바타의 모습도 진화하고 있다. 아바타라 무엇일까? 아바타의 어원은 화신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본래의 뜻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지상에 내려온 신의 분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 이용하는
또 다른 신의 자아인 셈입니다. 지금의 아바타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제 물리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등장시켜야 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바타라는 단어가 대중들에게 깊게 각인된 것은 2008년 개봉한 영화 아바타 덕일 겁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의 요소가 된 이유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아바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빌려 활동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바타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메타버스 세상 속 다른 이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는 메타버스 속 동료들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조금 전 저의 아바타를 잠깐 감상해 보셨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기업은 어떤 효용을 줄 것인가? 메타버스의 핵심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용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위해 이 놀이 공간을 찾는다. 기업은 당연히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메타버스 하면 뭐가 바뀌는데? 라는 이용자들의 질문에 기업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리고 신기술의 파도 속에서 기업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미래는 메타버스에 기업이 올라타지 않고는 도태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애플은 본격적으로 아이폰에 탑재하기 시작한 AR 기능을 활용한 초대장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AR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용자들의 호기심도 자극했죠. 이 초대장만을 소재로 한 IT 유튜버들의 분석 영상이 국내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소비자 경험 증대에 활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분야는 유통 분야인데 명품 브랜드인 구찌는 자사의 신발을 가상으로 신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AR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인데 구찌 앱에서 원하는 신발을 고른 후 스마트폰 카메라를 발에 비추면 가상으로 선택한 신발을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 가구 회사 이케아도 이케아 플레이스라는 AR 기반의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구 배치를 원하는 공간을 비추고 앱을 실행하면 2,000개가 넘는 이케아의 가구 중 원하는 제품을 배치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혁신의 본질은 새로운 사용자 경험입니다. 기업은 이 산업에 투자해보고 싶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히 알고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화두인 메타버스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메타버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책에서 논한 요점을 정리하며 조금은 메타버스에 관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